자, 그 다음에 술월입니다. 술월.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죠? 밤으로 갔어요. 드디어. 7시에서 9시. 자, 밤 7시, 9시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그대로 들어놓는다? 아니면 씻고 옷 벗고 다 합니까? 의복의 해체예요. 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벗는다. 그죠? 자, 의복을 해체하니까 이 사람은 직업군 뭐 가면 좋겠다? 유흥임대산업인 목욕탕, 숙박, 모텔. 그죠? 개술자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용진자가 있고 술자가 있으면 이것을 보고 진술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가색, 심고 뽑고 넣고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작이. 그런 측면에서 설명은 나오는데 일단 그거는 접어두고 일단 의복을 해체니까 이 사람이 한다면 모텔이라든지 유흥임대 이런 거에도 사람이 충분히 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계절로는 달로는 음력으로 몇 월 달입니까? 예? 9월이죠. 자, 이제 6월에 칼로서 우리가 열매를 다 땄어요. 딴 열매를 저희 그냥 굴려둡니까? 아니면 창고에 넣어두겠죠. 창고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 그러니까 개술자 자체로서 창고라는 의미도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저장만 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잠궈놔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킨다. 즉 개가 아침에는 주인한테 잘 다녀오세요 껄렁껄렁하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개가 딱 앉아서 집을 지키죠. 주인이 없을 때. 그죠? 그래서 지킨다라는 개를 그대로 둔 거예요. 자, 그리고 개가 우리 주인한테는 정말 말 잘 듣는 충성심이 강한 동물이지만 도둑한테는 뭐가 됩니까? 거의 경찰보다 더 무섭죠. 네. 그러니까 안으로는 가치 있는 것을 숨겨두고 지켜야 되니까 얘도 이중성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중성. 그리고 또 걔는 문다고 했잖아요. 문다. 무니까 뭔가 이게 신통력 동물이구나. 그래서 권력성 인자가 있겠구나라는 게 나오겠죠. 자, 권력성은 앞에서도 했었죠. 법무, 의료, 금융, 언론, 방송.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역마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마성은 빠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유술이 무리 지으면 자, 이건 계절적으로 가을이라는 의미죠. 가을. 그죠? 그러니까 가을에는 곡식과 보물들이 많죠. 그래서 이 자체로도 가을을 그대로 당겨서서 뭐 보석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그대로 부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도 원숭이 못지않게 재주가 많아요. 훈련시키면 참 잘합니다. 그래서 재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가 계속 변화된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은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지키고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지키고 똑같은 일을 합니까? 예, 반복성이라는 게 반복성.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의해서 뭔가 금융적인 환경이 좀 더 권력성 중에서는 더 두드러지고 거기에 따른 세무 쪽 분야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공사조직 뭐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개가 요 개 옆에 겨울이 많이 무리지어 있다면 이 개를 쓸 수 있는 건 지키는 것밖에 못해요. 왜? 한겨울이니까. 깜깜한 밤이니까.
걔는 밤에 지키는 동작만 하죠. 그러면 봄으로 무리지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글자가 봄이 많다. 나중에 뒤에 가서는 인, 오, 술 하겠죠. 얘는 뭔가 도약을 발판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장식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시가 되면 낮이 가장 긴 하지에는 술시 초에 해가 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신시 말에 해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깜깜하겠다, 안 깜깜하겠다? 깜깜하니까 잠을 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깜깜할 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자축할 때 뭐로 배웠습니까? 정신적이다, 현실적이다? 정신적으로 하는 분야니까 교육 분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하고 무리져요? 말하고도 무리짓죠? 예. 그러니까 말은 뭐가 있었죠? 언론 방송 분야에 있었죠? 예. 권력성 동물에서도 언론 방송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잠자는 방향. 자, 만만한 방향이 어디죠? 미방향이죠. 미는 무슨 방향? 서남간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편하다. 잠 잘 자는 것도 복이에요. 우리 인간이 항상 음양을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잖아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 잘 자는 게 정말 인간다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 전기라는 게 발명이 돼서 그죠? 밤에도 불 켜놓고 이 밤을 불사지르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잘못하는 운동인 거예요. 자연 운동상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죠. 과거, 현재, 미래. 네. 과거는 흘러간 거라서 나는 모르겠고, 그죠? 앞으로 미래는 밝아야 좋겠다가 보통 사람들의 소망이자 로망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미래는 어떻게 해야지 밝게 될까요?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죠? 현재는 과거의 미래라는 거예요. 즉, 과거, 간밤에 술을 안 먹었으면 다음날 열심히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간밤에 술을 많이 마셨으면 어떻게 된다? 오늘이 힘들고, 그죠? 오늘 또 그래 낮에 비실비실 하다가 밤이 되면 또 눈이 또 초롱초롱해지죠. 그러면 또 이 밤을 불사지르고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다? 네. 그래서 과거는 즉 어제 간밤이 과거고 바로 내일이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정말 내가 내실 있게 살면 미래는 자연히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성 아닙니까? 주기성.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알코올도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폐쇄되어야 할 방향. 어디가 막히면 좋겠습니까? 자, 아니요. 묘방향 아닌데. 네. 오. 즉, 정남쪽이 막히면 좋고, 그 다음에 개방은요, 정서쪽. 그죠? 그 다음에 축이니까 동북간. 동북간이 열린 구조라면 좋다. 자, 요 개방 구조를 잘 이용만 하셔도 삶이 굉장히 많이 윤택해지십니다. 집에 급전이 필요한데 돈이 안 들어와. 이때 할 수 있는 방법. 다들 기가 번쩍 떼야 되는데 별로신가 봐. 그럼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유를 육해살 방향이라고 해요. 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방향이 지저분하면 안 돼요. 무조건 깨끗해야 돼요.
무조건 깨끗하고. 자, 요 방향에 수를 따라 놓으면 이상하게 동이 회전이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앞 시간에 반개조상, 즉 내가 모르는 조상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조상은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뭐다? 혼백이죠. 귀로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죠.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술을 요 방향에 이제 부어 두시면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참 민간씨랑 비슷한데요. 잘 먹는다니까요. 안 믿으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디 공직에 계신 분들은 참 싫어하더라고요. 뒷돈 들어온다고. 이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 네. 근데 이것도 날짜를 좀 정해서 매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매일 하시기 힘들다 하시면 보통 음력으로 초하루 내지는 보통 1일, 음력으로 11일, 그 다음에 21일 요는 순으로 하셔도 좋고, 그것도 하기 싫다 하시면 1일, 그 다음 15일 이렇게만 하세요.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한 번씩 1일, 11일 하니까 다들 양력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조를 해서 음력으로 해보시라. 자, 그 다음에 대지해자로 가볼게요. 자, 요 시간은 밤 9시에서 11시. 자, 달로는 즉 10월이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수월에는 뭐 했어요? 거두어들였죠. 그리고 창고에 곡식을 넣어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해시가 되면 환해요? 깜깜합니까? 깜깜하죠. 네. 근데 수월에 다 못 따놓은 곡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추수를 하고 나서. 그러면 얘들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어디든 넣어둬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다락방에도 넣어주고 정지에도 넣어주고, 정지하니까 서울 분들은 모르겠다. 부엌에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마루 밑에도 넣어주고 막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즉 먹을 것이 그러니까 보니까 뒤죽 팍죽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보십시오. 돼지는 뚱뚱한 게 잘생긴 겁니까? 날씬한 게 잘생긴 겁니까? 돼지는 똥실에 잘생깁니다. 그 돼지를 갖다가, 그죠? 머리를 딱 접어보니까 돼지 머리 구조. 발을 뜩 잡으니까 돼지 족발. 옆구리를 잡으니까 삼겹살. 목을 잡으니까 목살. 와, 얘는 뭐든지 먹을 거라는 거예요. 먹을 거. 그래서 실제로 돼지라는 글자를 팔자내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의식주가 풍족하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풍족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못 먹고 살았던 거예요.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살아갔으니까. 그래서 정말 나중에 가서는 육신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식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거의 맞먹는 별이 돼지 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띠 자식이라면 아이고 이놈 먹을 복을 타고났네. 과거 분들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자시도 깜깜했죠. 해시도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더듬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 사람이 행동적인 면을 볼 때 명확하게 한다, 아니면 약간 뒤죽박죽 섞여서 하겠다.
예, 그러니까 융통성 부분을 하는 거예요. 융통성. 닭띠 입장에서 볼 때는 돼지가 정말 마음에 안 들겠죠.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그런데 돼지의 입장에서는 나는 안 보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다. 길만 잘 보이면 나는 똑바로 할 건데 내 길은 꼼꼼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돼지가 보면 이게 어떤 장에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삼합을 해보면 얘가 뭐하고 무리 짓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싹을 잉태시키는 씨앗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씨앗의 작용. 돼지가. 그래서 즉 요 돼지자를 보고 재생의 뜻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막 먼지를 많이 먹었어요. 그럼 집에 가서 뭐 먹어야 되겠다 합니까? 그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딱 하죠. 그래서 뭔가 재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돼지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재활용품 이런 거 많이 하셔요. 고철상 이런 거. 그게 다 뭡니까? 재생, 재활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요 돼지가 보면 우리가 음의 양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유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넣는다? 돼지 저금통에 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음이라는 게 우리가 발산하는 걸 음이라고 했습니까? 끌어당기는 걸 음이라고 했습니까? 끌어당기는 걸 많이 당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자, 축 요런 게 많이 글자가 지지에 차지하고 있으면 자, 깜깜한 문화가 내 팔자에는 많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래요. 속마음을 모르겠다. 왜? 깜깜하니까. 보통 이제 좀 이제 도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자축 글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내심을 모르잖아요. 그죠? 확 드러나면 알겠는데 이거 정반대로 사오미 글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겉만 봐도 알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뭔가 모아져 가지고 많이 있다는 뜻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장사도 많이 해요. 왜? 현물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는 게 음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주로 정신적인 학문, 교육적, 교육 분야에서 잘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금통이라는 의미로 보면 금융하고도 그대로 맞물리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이 우리가 처음에 배우실 때 자가 중앙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표현하셔요. 자가. 자를 중앙으로 잘 보셔요. 근데 자가 원래는 중앙이란 뜻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드러난 공간이냐 숨어있는 공간이라고 볼 때 사오미는 드러난 공간. 거기에 반대되는 해자축은 어떤 공간에서 숨어있는 공간이 되겠죠. 즉 여기가 국내라면 반대되는 개념은 어디다? 해외가 된다는 거예요. 꼭 보면 돼지 해자만 해외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좀 더 대표성을 많이 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일주나 정일주 같은 경우에는 관성을 뭐로 쓴다? 무리에 간이 있으니 해외 관련 일을 많이 하더라. 그런 거죠. 그냥 차근차근 확장을 조금씩만 해보시면 돼요. 해외를 안 보고 요새는 인터넷 발달했으니까 네. 온라인 쪽에 일부러
그렇죠. 예. 뭐 무역이라든지 해외라든지 아니면 암중이다, 수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쓰여요. 네. 자, 그 다음에 수면 두침은 어디로 가면 좋겠다? 진방향이면 동남간 되겠죠? 네, 컨닝 페이퍼 잘 해놨어요, 제가. 네. 그 다음에 폐쇄성. 와, 막혀야 좋겠다. 묘방향. 폐쇄. 막혀야 되는 방향. 묘방향. 정동쪽. 자, 조금 여기서 복습. 선생님. 자, 이 사람이 토끼띠야. 선생님, 우리 집 동쪽이 정동쪽이 뚱 뚫렸는데 어떡하지요? 그러면 어디라도 열려 있어라? 정서쪽이라도 열려 있어라. 그죠? 참고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런 식으로 뭐 장성 방향이 이렇게 열려 있을 경우에는 조금 불투명한 거 있죠. 이런 거라도 막아주면 좋아요. 아니면 커튼이라도 치시든지. 나중에 조금 풍수 쪽으로 가면 그래요. 건물과 건물, 이게 풍수라는 게 바람과 물이거든요.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동이 있는데 우리 집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햇빛 오면 우리 집이 여기다. 창문을 열어 딱 보니까 이 모서리가 보인다. 이러면 나쁜 거예요. 왜? 바람이 어떻게 쳐요? 이렇게 쳐서 한 방 맞고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바람을 맞는다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볼 때는 살을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적으로 좀 약하신 분들은 그쪽 집에 사시는 분들 보면 풍이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가 나쁜 방향인데 뚫렸는데 이래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안 좋겠죠. 커튼을 치든지 아니면 썬팅지 좀 뭐랄까요? 짙은 썬팅지라 좀 발라주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예방책은 될 수가 있겠죠. 확장을 해본다면.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개방성이다. 개방성은 어디가 열려야 좋겠다? 빨리 컨닝하십시오. 정남쪽과 그 다음에 서북간이 열리면 좋겠구나. 자, 어려운 거 없으시죠? 한 번 듣고 다들 모르시겠다는 표정이신데. 그냥 이게 다 시간, 그 다음에 계절, 그 다음에 동물의 상징성으로 유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양의 표시. 이제 조금 중국방 가시면 얘를 또 막 나눠요. 아, 얘는 더 음적이다, 얘는 양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제가 목표한 게 뭐냐면 4주 정법까지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좀 빨리 나갔어요. 이거 뭐 한 달이 됐는데 겨우 이제 지지하고 있으니. 근데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가. 자, 이제